10일 날 다 함께 꼭 반드시 투표하셔서 우리 공화당 조원진 대표 모두 다 승리하는 그날 4월 10일 날 꼭 우리 축제의 장으로 다시 한번 모입시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와, 너무 센스 있으시다. 세이 대표님. 네, 너무 큰 힘이 되었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자, 오늘의 주인공 여러분께 제가 정말 소개해드리고 싶은 분 소개해드릴 순서인데요. 대구 신청사 확실하게, 대구 부동산 문제 확실하게, 대구 발전 확실하게, 시민행복 확실하게, 확실한 후보 기호 8번 우리 조원진 후보 이쪽으로 모실 텐데요. 여러분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십시오. 조원진 로고 서구성 하나 주십시오. 조원진 기호 8번 확실하다 이자라는 달서에는 네, 신나는 선거송 함께 하시면서 후보님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조원진이야. 진짜가 나타났다. 조원진. 기호 8번 조원진. 조원진이야. 벌써만 살아볼 거야. 달서에는 경제 8번 살려내는 8번 능력 있는 조원진. 조원진 국민 사랑 지키는 사람. 기호 8번 조원진. 달성 8번 희망 달성 8번 책임지는 조원진. 조원진 국민 약속 지키는 사람. 기호 8번 조원진. 8번 조원진. 조원진 8번 조원진. 대구 경제 살려낼 사람. 조원진이야. 진짜가 나타났다. 조원진. 기호 8번 조원진. 조원진이야. 여러분 사랑할 거야. 기호 8번 기호 8번 기호 8번 경제 8번 살려내는 8번 능력 있는 조원진. 조원진 국민 사랑 지키는 사람. 기호 8번 조원진. 달성 8번 희망 달성 8번 책임지는 조원진. 조원진 국민 약속 지키는 사람. 기호 8번 조원진. 조원진 8번 조원진. 조원진 8번 조원진. 대구 경제 살려낼 사람. 조원진. 조원진이야. 진짜가 나타났다. 조원진. 기호 8번 조원진. 조원진이야. 여러분 사랑할 거야. 기호 8번 조원진. 사랑할 거야. 달서에는 기호 8번 달서에는 오늘 반갑습니다. 특히 우리 그 할만하는 우파 유튜브 중에서도 가장 선두에서 서울대 정치학과 나왔죠? 서울대 정치학과 나오신 우리 가로세로의 김세희 대표님 감사합니다. 또 뭐 대구에서 발언소리 제일 잘하는 분, 그런데도 올바른 길을 가고 계신 분이죠. 우리 선글라스의 오영국 대표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대한민국 어른들이 모여있는 그 단체가 건국회라고 있습니다. 이 건국회 회장을 역임하시고 고향이 예천이신데 87 되셨는데 제가 우리 평소에 허평한 장군님이라고 기무사령관님하고 그 얘기를 합니다. 우리 임덕기 우리 건국회 회장님이 87, 그 다음에 허평한 장군님이 76, 또 제가 한 10살 작아서 우리가 나이가 저래 되면 저분같이 이렇게 말씀을 할 수 있을까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건국회 회장 하셨던 우리 임덕기 회장님 말씀이 가슴을 찌릅니다. 대구 경북 정치인들은 과거에는 좀 발걸음이 좀 무거웠습니다. 발걸음이 무겁고 조금은 자기 자신을 손해보는 듯 하면서도 다 포용하고 그런 분들이 많았죠. 또 하나는 이제 대구의 가치가 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이런데 우리가 자유민주주의 체제라는 게 대한민국의 헌법적 가치거든요. 대구는 이 자유민주주의 체제라는 헌법적 가치를 지키는 도시예요. 굉장히 나라가 흔들릴 때 이 자유를 지켰던 도시. 우리가 낙동강 전투 때 백선엽 장군님이 마지막에 총을 들고 그렇게 이 낙동강 전선을 지킬 때 그러한 마지막 보루의 역할을 했던 그러한 도시가 바로 대구입니다. 그것이 자유라는 그 마지막에 대한민국이 지켜야 될 가치를 지키고 있는 도시, 그것이 대구라고 저는 보고요. 또 하나는 대구는 조용하다가도 불의의 세력들이 이렇게 앞장서면은 불의의 세력들이 뭔가 대한민국을 정의롭지 않은 나라로 바꾸려고 시도를 하면은 들고 일어나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게 가장 밉상 중에 밉상 유승민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철퇴를 내려버려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대구는 많은 분들이 대구를 보수의 꼴통도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대구는 굉장히 포용력이 굉장히 있는 도시예요.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그 대구의 가치 정신은 바로 자유정신과 정의와 포용이다. 이런 대구의 가치를 지킬 수 있는 정치인들이 없었어요. 저는 지난 박근혜 대통령 탄핵 정국 당시에 새누리당에 제가 당서열 3위였어요. 이제 당대표, 원내대표, 그 다음에 제가 수석 최고위원을 하고 있었는데 제 지역에는 상대가 없었습니다. 제가 18대 때 여러분 아시다시피 친박연대 살아서 돌아오라, 나도 속고 국민도 속았다 이래가지고 달성부터 해서 달서가벌병 서구까지 돌풍이 일어났죠. 그때도 겨우 780표가 겨우 이겼어요. 그런데 19대 때 선거를 했는데 제가 전국에서 대도시에서 제가 1등 했습니다. 전국의 1등은 지금 경북도지사 하고 있는 도지사가 1등이고 이철호 도지사 1등 했어요. 그 다음에 요즘 곤혹스럽게 좀 이렇게 어려운 길을 가고 있는 이낙연 총리가 2등을 했고요. 제가 전국 3등을 했습니다. 그리고 대도시에서는 제가 1등 했어요. 20대 때도 저는 65% 이상의 지지를 얻어서 제 지역에 상대가 없었어요. 그런데 그때 탄핵 정국이 들어온 겁니다. 2016년 9월부터 징후가 이상하고 제가 그때 원내에서 당서열 3위 수석 최고위원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국회의원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만났어요. 절대로 대통령 탄핵하면은 이거는 박근혜 대통령 개인에 대한 탄핵이 아니고 자유민주주의 체제에 대한 탄핵이고 자유우파 국민에 대한 탄핵이고 결국은 윤석열이나 좌파들한테 정권 넘겨가지고 나라 망한다. 제가 2016년 12월 9일 탄핵 투표하러 들어가는 그 앞에 있는 회의실에서 모두 다 겁을 먹고 말 한마디 안 했어요. 제가 마이크 줬어요.
김무성, 유승민 앉아놓고 그랬어요. 여러분들이 탄핵하면은 나라가 망한다. 그때 책임들 져라. 그때 책임들 져라. 저는 설마 자당의 대통령을 60몇 명이 탄핵하려고 생각도 못했습니다. 결국은 62명이 배신을 했고 대구에도 2~3명이 배신을 했습니다. 정치는 저는 그래 보거든요. 자기가 가야 될 길이 있으면은 여러 유혹이 있어도 넘어가면 안 됩니다. 보수는요, 좌파들 같이 그렇게 쫀쫀하면 안 된다고요. 보수의 가슴은 커야 된다고요. 보수의 발걸음은 무거워야 된다고. 보수의 목소리는 진중함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얍삽하게 밉상들 같이 나불나불대고 요래 갔다 저래 갔다 권력만 쫓아다니는 그러한 보수가 아니라 진정으로 대한민국과 대한민국 국민과 우리의 어려운 서민들과 함께하는 그러한 따뜻한 가슴을 가진 것이 보수 아닙니까? 그런데 요 얼마 사이에 대구의 보수의 중심의 정치인들은 그런 모습을 보이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다른 정치인들보다 다른 지역 정치인보다 훨씬 더 가벼움을 보이고 훨씬 더 국민과 동떨어진 국민 높이와 맞지 않는 그러한 정치 행태를 보였습니다. 제가 국민의힘 보고 통합하자. 통합하는데 저는 분명히 정광훈 목사 싫습니다. 왜? 그쪽에는 왜 그렇게 돈 문제가 많이 나오고 욕들을 많이 하는지 싸우기도 많이 싸우고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정치는 돈으로 하는 게 아니잖아요. 좌파들이 100만, 200만이 촛불을 들고 박근혜 대통령 탄핵식으로 총선 끝나면은 윤석열 퇴진,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들고 민노총을 비롯해서 붉은 세력들이 조국과 이재명과 진보당 같은 붉은 세력들이 광화문을 꽉 메울 텐데 그때 돈으로 10,000명, 20,000명 모아가 무엇을 하겠습니까? 밑으로 우러나는 애국심, 나라를 살려야 될 건 절절한 그러한 마음이 있어야지 100만하고 싸울 수 있는 1000만을 모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것이 우리 공화당이 지키고자 했던 마지막 보루예요. 깨끗해야 된다. 부패하지 말아야 된다. 절대로 요거도 묻지 말아야 된다. 그러니까 무서워해요. 우리는 무서워해요. 암만 해도 당원들이 돈 내가지고 당원들이 당비 후원금 내가 7년 6개월을 이끄는데 정의당보다 돈 내는 당원이 5배가 많아요. 53,000명. 여러분 53,000명은 대한민국 1000명 중에 1명이 우리 공화당에 돈을 내는 당원입니다. 우리 당원이 43만 훨씬 넘어가고 있어요. 그건 뭘 얘기하는 대한민국 국민 100명 중에 1명이 우리 공화당 당원이에요. 쉽게 말씀드리면은. 그런데 좌파는 정청래 말대로 노사모보다도 훨씬 강한 우파의 조직이 생겼다. 여기 거기에 리더가 누구냐 조원진이다. 저 사람 감당 못한다. 그래서 좌파는 의도적으로 저희들을 죽여버렸어요. 오른쪽은 저거가 살기 위해서 올바름을 선택하지 않았어요. 그렇지만은 우리 공화당은 올바른 길을 7년 6개월을 문재인 좌파 독재 정권과 비정상적인 이재명의 민주당과 청년들의 일자리를 갉아먹는 민노총과 우리 학생들의 교육을 엉망으로 만드는 정교조와 목숨 걸고 7년 6개월을 싸운 겁니다. 문재인 정권에서 저를 죽이려고 얼마나 많은 일들을 하신지 아십니까? 저를 죽이려고 얼마나 많은 놈들이 저를 따라다니면서 고소고발을 넣고 문재인 정권에서 고소고발 넣으면 무조건 기소를 시키는 그런 전국에서 대한민국의 우파 정치인 누구도 그것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저는 저를 믿고 또 믿어주신 대구 시민과 저를 삼성 국회의원 시켜주신 달서구 주민들이 계시기 때문에 굴종하지 않았어요. 아무리 그들이 나의
목에다가 칼을 갖다 대도 저를 죽이려고 해도 저는 당당하게 무릎 꿇지 않았습니다. 대한민국의 비겁한 지식인들 같이 침묵도 하지 않았어요. 대한민국의 정말 비굴한 정치인들 같이 문재인 좌파 독재 정권에 무릎 꿇지 않았습니다. 네, 저를 믿어주시는 대구의 시민들이 계시고 저와 함께 해주시는 달서구의 우리 유권자 주민들이 계시기 때문에 저는 당당할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대구 경북의 정치인, 특히 보수 정당의 중심이라는 대구 경북의 정치인들은 당당해야 됩니다. 불의 앞에 당당하고 정의를 얘기할 수 있고 국가와 민족을 위하고 대한민국 국민을 위해서라면 어떠한 고통도 용기를 가지고 희생할 수 있는 그러한 정신을 가진 그러한 정치인들이 만들어져야 되겠다. 특히 대구에서는. 그래서 제가 합당을 요구한 거예요. 제가 4선 됩니다. 그냥 여러분들이 보는 그냥 4선이 아니에요. 저를 지지하는 50만 명의 당원이 있는 그 정당의 당대표의 4선입니다. 바꾸겠어요. 어떻게 바꿀 거냐. 제가 한동훈 비대위원장 제가 미리 얘기했어요. 셀카 찍다가 이번 선거 다 망친다. 정치라는 선거라는 것은 그래야 하는 게 아니다. 본인의 인기로 가지고 하는 총선이 아니다. 그렇지만은 저는 국민의힘에 들어가서 4선 국회의원으로 들어가면은 제가 그랬어요. 국민의힘도 좀 당당하고 강하고 용기 있는 보수 정당으로 만들어야 되겠다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연즉 원내대표 조원진 대표 이제 국민의힘에 들러야 안 되겠나? 그래 한동훈 위원장한테 얘기했다 하대. 한동훈 위원장이 뭐 줘야 되노? 우리 달서병에 전략공천은 줘야 되지 않잖아. 저는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제가 그랬어요.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가슴을 가지고는 조원진 못 들고 간다. 한동훈 비대위원장보다는 제가 훨씬 더 가슴도 넓고 애국심도 더 강한 사람이에요. 그 정도의 배포, 그 정도의 가슴을 가지고는 우리 공화당도 그렇고 조원진은 못 들고 갑니다. 저는 당선돼서 국민의힘에 들어가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첫째는 국민의힘도 좀 당당하고 용기 있고 자기 희생하면서 국민을 바라보는 그러한 정당의 용기 있는 그러한 정당을 만들자는 것이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이제 3040 세대에서 눈치 보고 도망다니는 그러한 보수 정당이 아니라 3040과 함께 어울릴 수 있는 그러한 보수 정당. 이제 시간도 별로 없어요. 다음 대통령 선거 좌파로 거의 넘어간다. 이게 지금 정설 아닙니까? 그것을 깰 수 있는 것은 지방선거입니다. 이 지방선거에서 보수의 심장이라는 대구가 지방자치단체장 구청장이라고 그러죠. 군수구청장. 그 다음에 기초의원, 광역의원 30, 40대로 다 바꿔야 됩니다. 보수정당 국민의힘의 기초단체장, 기초의원, 시의원, 구의원, 군의원, 도의원 다 30, 40대로 다 바꾸지 않으면은 맨날 3040에 쫓겨다니는 이준석 알라 같은 아한테 밥만 먹는 비만 고양이라 얘기 들어도 말 한마디 못하는 그러한 비굴한 정치인들이 있는 도시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바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국민의힘에 들어가자. 국민의힘 들어가는데 좋은지 국회의원 한석 그런 거 저 눈도 없어요. 제가 가잖아요. 당신들 배포를 가지고
당신들 가슴을 가지고 당신들 비전을 가지고 당신들의 애국심을 가지고는 좋은 일을 데려갈 수 없다. 저는 이미 안 거예요. 제가 스스로 당선돼가 들어가는 것은 우리 달서구의 대구 시민들이 좋은 일은 살려야 된다. 아무리 해도 문재인하고 이재명하고 7년 6개월 목숨 걸고 싸운 사람, 이제 조국이나 새빨간 놈들이 국회를 장악할 때 유일하게 대한민국 정치인 중에서 싸울 수 있는 단 한 사람, 그 사람이 조원진이다. 그래서 제가 국민의힘 들어가면은 이제 체질을 바꿔야 됩니다. 그냥 관료주의에 보신주의에 자기 가족들만 챙기고 저것끼리 놀고 먹는 그러한 정당이 아니라 대구가 진정으로 보수의 중심이 되는 그런 정당. 대구가 꼴통 보수가 아니라 3040들이 전부 구청장 시의원 구의원 해가면서 대구를 젊은 도시로 바꾸면은 저는 대한민국의 보수 정당 국민의힘이 바뀔 거다, 이렇게 확신을 가지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제가 당선되면은 국민의힘 바로 들어갑니다. 뭐 권정지가 카대 아이고 국민의힘 뭐 한동훈이가 안 받, 한동훈이는 총선 끝나면 미국 가고 없는데 제가 4선 국회의원인데 저거가 답답하다니까. 지금까지 당선자가 복당 안 한 경우가 하나도 없잖아요. 내가 그래 TV 토론에서 뭐라 했어요. 권정지 당신은 떨어질 사람은 관여할 문제가 아니야. 당선될 내가 풀어야 될 문제 아니냐, 이렇게 대답한 겁니다. 아니 떨어질 사람이 나의 복당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얘기해봐야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의미가 없습니다. 또 하나는 저는 대한민국 국민이 다 알아요. 좌파들은 저보고 못 간지 지겨워 죽겠다. 저는 뭐 조지는 돈이 어디서 생겨? 매주 10,000명씩 데리고 다니면서 집회를 하고 광화문에서 250일 동안 천막투쟁을 하고 문재인이가 국무회의에서 뭐라 한 줄 압니까? 박원순을 앉혀놓고 저 광화문에 있는 저 폭도들을 왜 진압 안 하냐고 해가지고 4,500명 돌아왔습니다. 4,500명. 우리 250명 천막투쟁하는데 용역 깡패들하고 4,500명이 들어가지고 다 들려나갔어요. 앞으로도 저 조원진이 무너지면은 이제 누가 조국이하고 이재명하고 싸울까요? 조원진이가 목숨 걸고 저렇게 당당하게 싸웠는데 대구 시민들이, 달서구민들이 저를 지켜주지 않고 이번 총선에서 좌파도 아니고 우파도 아닌 어정쩡한 권영지 찍어주면은 그 다음에 누가 제2의 조원진이 있고 제3의 조원진이 있고 제4의 조원진이가 나오겠습니까? 이제 저 무너지면은 광화문에 붉은 세력들하고 맞짱 뜰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정광훈 목사? 안 됩니다. 미안하지만 그렇게 돈 문제가 얽히고 절키고 그 다음에 종교가, 저도 기독교 신자예요. 아니 현실주의 정치하고 신비기적주의 종교가 같이 매칭이 됩니까? 그러면 그럴수록 극단적으로 갈 수밖에 없다. 저쪽에서 여러 번 얘기했지만 저는 단호하게 당신들하고 못한다. 제 양심으로 못하겠다. 그래서 거절을 했어요. 그런데 한 가지 더 중요한 것은 제가 무너지면은 이재명 뭐 조국이 문재인도 감옥 집어넣어야 되는데 집어넣겠습니까? 못 집어넣습니다. 그런데 제가 되면 어떤 현상이냐, 정광훈 빼고 김세율이 대표를 비롯해서 올바른 생각을 가진 자유우파 국민들이 하나로 뭉쳐서 국민의힘에 다 같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국민의힘을 바꾸는 거예요. 국민의힘을 바꾸는 겁니다. 5.18 문제에 대해서 저는 분명히 얘기했어요. 5.18 문제는 교과서에 민주화 운동으로 돼 있다. 그렇지만은 진행 중인 역사이기 때문에
이 5.18 정신을 헌법 전문에 넣는 것은 맞지 않다. 좀 더 많은 검증을 해야 된다. 그렇게 얘기하는 정치인 조원진 한 사람밖에 없습니다. 가덕도 신공항 부지에 가서 가덕도 공항 만들면 안 됩니다 라고 가덕도 주민하고 같이 앉아서 간담회 했던 사람도 저 조원진 하나예요. 나라를 위해서라면, 대한민국을 위해서라면은 어떠한 어려움도 감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재명 민주당, 현재 이재명의 민주당, 그렇게 여러분들께서 제가 왜 민주당의 이재명이라고 하지 않고 이재명의 민주당이라고 얘기할까요? 이것은 제 얘기가 아니에요. 이재명이가 딱 대통령 선거 딱 나오면서 뭐라고 한 줄 아세요? 다 민주당의 이낙연입니다. 김대중 대통령도 민주당의 김대중입니다고 했지, 이재명의 민주당이라고 한 사람이 없어요. 그것은 이미 이재명이가 민주당을 사당화시켜버리고 지 멋대로 하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이재명의 민주당, 가장 태행적인 비정상적인 정당의 행태를 가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는 대권만 하면 된다. 아니, 빨간 색깔 통진당 세력들이 비례대표로 6명인가 들어오든 또 더 빨간 애들이 들어오든 조국이가 만들어가지고 10명을 데리고 들어오든 나는 상관없어. 비명계만 쳐내고 내가 당을 지고 대통령 후보가 되면은 되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이재명입니다. 우리는 이재명의 정치를, 이재명이 대통령 후보도 나올 수 있는, 막을 수 있는 기회가 있었고, 지금의 이재명의 민주당을 막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대법원의 2심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300만 원을 받고 3심에 대법원에 간 겁니다. 일반적으로 대법원에 가면은 특별한 이유가 없으면 그냥 그대로 300만 원 그냥 가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재명은 대통령도 국회의원도 아무것도 못하는 상태가 되는 겁니다. 지금 권순일 당시에 대법원 주임판사 수사 들어갔죠. 도대체 권순일이하고 이재명이하고 무슨 관계냐?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진 거예요. 거기서 가장 이용당한 사람이 누구냐? 불행하고도 여기에 나와 있는 권영진입니다. 권영진은 이재명을 풀어줘야 된다, 대한민국의 한 축이 무너진다 이러면서 이재명을 칭송하면서 이재명을 풀어주세요 해가지고 대법원에다가 탄원서를 냈어요. 그게 좌파들한테 먹잇감을 줬잖아요. 좌파의 모든 언론들이 뭐라 않습니까? 권영진조차도 이재명을 풀어줘야 된다고 얘기하지 않느냐. 권순일한테 핑계를 준 거죠. 권영진조차도 이재명을 풀어줘야 된다고 하지 않습니까? 결국 어떻게 됐어요? 권영진 후보는 자기가 시도당 협의회 회장이라서 어쩔 수 없이 했다. 그렇지 않습니다. 중앙일보 인터뷰에 뭐라고 했습니까? 이재명의 선처 탄원서는 나의 양심에 따라서 한 일이다 이렇게 해놓고 새빨간 거짓말하는 밉상 같은 그런 짓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의 양심에 따라서 양다리 걸친 거 아닙니까? 이재명이 대통령 되면은 좌파의 먹이를 먹고 오른쪽이 대통령 되면은 오른쪽에 먹이를 먹는다. 전형적인 유승민, 김무성, 이준석과 같은 밉상짓 한 거 아닙니까? 좌도 아니고 우도 아니고. 그래서 결국은 이재명은 권영진의 탄원서대로 기각이 돼가지고 300만 원이 아니라 무죄로 풀려나서 대통령도 출마하고 국회의원도 하고 지금의 이재명의 민주당도 만들었습니다. 그런 사람이 내가 보수입니다. 참 욕이 나오지만은 참습니다. 대구 시민들이 다 알잖아요.
다수 국민들이 그건 아니잖아요. 이재명을 살려준 사람 권영진하고 이재명하고 7년 6개월 동안 문재인 이재명하고 목소리를 걸고 싸운 사 조원진 누가 옳았습니까? 조원진이 옳았잖아요. 이것은 그냥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이 위기의 시대에 확실한 정체성을 보여주는 겁니다. 우리가 김무성이나 유승민이나 이준석이나 이런 자들이 그렇게 배신하리라고 상상이나 했습니까? 그 자들은 그 전에 그런 행동도 안 했어요. 그런데 권영진은 그 행동을 지금 하고 있잖아요. 했잖아요. 결국은 이재명을 살려준 권영진과 이재명과 싸운 조원진의 싸움은 누가 이깁니까? 조원진이 이기는 것이 정의가 살아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저는 우리 대구 시민들을 믿습니다. 제가 가장 힘들고 외롭고 정말 고통스러운 문재인 좌파 독재 정권하고 싸울 때 저를 지켜주신 분들이 대구 시민이고 저희 달서구의 주민들이기 때문에 저는 그분들을 믿는 거예요. 이번 선거도 이것은 정의와 불의의 싸움이에요. 진실과 거짓의 싸움입니다. 지금까지 진실되게 걸어왔던 조원진과 지금까지 거짓을 해가면서 대구를 망쳐버린 권영진과의 싸움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반드시 이길 거다. 왜? 권영진이 찍거나 조원진이 찍거나 국민의힘의 조원진은 4선 의원으로 들어가는데 재선대가 들어가봐야 국회에서는 힘 못 씁니다. 4선 국회의원이 국민의힘 들어가서 아까 말씀드린 국민의힘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바꿔야 됩니다. 그래야지 좌파들한테 이길 수 있어요. 그래야지 다음 지방선거도 이기고 그래야지 다음 대통령 선거도 우파가 다시 재집권하는 그날이 올 수 있다. 저는 그렇게 확신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들께서 정치인 하나는 우리 대구 시민이 정말 잘 만들어 놨어요. 저게 그 문재인 그 서슬표를 때 몇백 명 적폐청산이라고 집어넣을 때 제가 단상에 딱 올라가서 1톤 차를 타고 광화문을 다니면서 그랬어요. 문재인 정권 퇴진해라고, 좌파 독재 정권 문재인 청산해야 된다. 이재명의 민주당 끝장내자. 이렇게 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대구 시민들이 이 조원진이라는 정치인을 정말 잘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대한민국 보수 정치인 누구도 하지 못한 것을 달서병의 조원진이가 했고 앞으로도 해 나갈 겁니다, 여러분. 이번에 이 시청사 문제 저는 제가 홍준표 시장님하고 협의를 할 거예요. 그래서 빨리 조기 착공, 조기 완공을 시켜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 달서구 지역의 수건 사업이고 서북권, 대구 서북권 주민들의 수건 사업이다. 대구도 동쪽하고 서쪽하고 조금 격차가 있습니다. 좀 격차가 있어요. 이 두류정상에 대구시청사가 들어오면은 대구시의 불공정한 그러한 발전을, 불평등 발전을 균형 있게 발전시킬 수 있는 중심축이 될 거다. 그래서 여러분, 저는 말로 하지 않았어요. 저는 먼저 행동했고 먼저 실천했습니다. 저는 이번에 정말 일하고 싶어요. 제가 못한 일들이 너무 많습니다. KTX 지하 45m 12년 전에 제가 제안한 거 권영진이 묵살해버리고 결국은 10년 세월 우리 대구 시민이 손해본 거예요. 달빛철도, 달구벌과 빛골, 광주하고 대구하고 광주의 철도를 만든다. 그 KTX 만드는 거 아닙니다. 산업철도 만드는 겁니다. 사람도 타고 다니면서. 그래서 지방에도 대구에도 사람이 살 수 있는 나라, 그러한 도시를 만드는 것이 저의 꿈입니다.
대구, 경북 따로따로 해봐야 500만이에요. 경기도는 이미 1300만이 넘었습니다. 어떻게 250 가지고 뭘 하겠습니까? 합쳐도 경기도 반도 안 돼요. 이제는 대구, 경북이 합쳐서 하나의 행정구역을 가지고 해야 될 시기가 왔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여기 두리공원 다니면서 정말 좋다 이렇게 하지만 저는 이미 이 두리공원의 수로 있잖아요. 수로 옆에 이제 봄 되면은 물 흐르는 수로 했죠. 이 성당목 냄새 그거 나던 성당목 다 드러냈잖아요. 다 드러내가지고 냄새 안 나는 거 다 만들어놨죠. 뭐 할 수 있는 건 제가 찾아서 다 했어요. 김영판 의원은 좀 억울해. 왜 억울하냐? 저는 여당의 실세였잖아요. 여당 원내 수석. 그러니까 예산 가지고 올 수 있는 거 다 갖다 놨습니다. 권영진이 잘 몰라가지고 뭐 했나 했는데 대구 주민들 벌써 지금까지 일 제일 많이 하고 돈 제일 많이 갖다 놓은 게 좋은지 다. 그것은 제가 제 능력의 일도 되지만은 그 당시에 여당 실세로서 예산의 길을 목을 잡고 가져올 수 있는 예산 다 했습니다. 여기 보세요. 이 두리공원뿐만이 아니고 볼리중학교에 수영장 만들어 드렸잖아요. 성당동에 대구의 어르신들이 최고의 보수 중심의 어르신들인데 회관 하나 없어가지고 성당동 노인회관 만들어 드렸죠. 송현동에 영어 도서관 만들어 드리고 대구 우리 지역에 달서병에 초등학교에 강당 없는 학교 제일 어려운 지역부터 다 만들어 4개 다 만들어 줘가지고 제 지역에는 초등학교 강당 없는 학교가 없어요. 제가 찾아다니면서 다 만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제 지역에 가져오지 않았으면 동구 쪽에 제2정보센터 그거 엄청난 돈입니다. 엄청난 일이요. 그거 안행이 간사할 때 싸워가지고 다른 지역과 싸우고 저기 다 갖다 놨어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믿고 맡겨주십시오. 믿고 맡겨주시면은 제가 찾아서 두류정수장 자리에 신청사 또 이 여기에 두류공원에 우리가 대구 시민이 먹었던 먹는 물을 낙동강에서 가져오는 가압장치가 있습니다. 가압장치. 그 수로를 낙동강에서 여기까지 묻으려면은 아마 수천억 들어갈 겁니다. 근데 그 가압장치가 하루에 30만 톤 물을 끌어들일 수 있는 가압장치가 있다. 김우중 회장께서 저를 33살에 대우그룹 전체의 최연소 부장으로 저를 특채를 뽑아서 제가 프로젝트 담당을 하면서 배운 것이 뭡니까? 무에서 유를 창조해요. 다른 사람들은 저 이제 두류정수장이 폐쇄돼가 대구 신청사가 돌아오면 안 좋아요. 근데 저는 보이거든요. 야, 저 30만 톤 물을 낙동강에서 지금까지 끌고 들어올 수 있는 시설이 있는데 저걸 어떻게 이용할까? 여러분, 이 성당못하고 그 다음에 이랜드 있죠. 대구타워. 그것이 두류공원하고 보면은 뭔가 어디하고 비슷하잖아요. 그것이 바로 석촌호수 유월드하고 롯데월드하고 비슷합니다. 여기가 비슷하게 돼 있어요. 낙동강 물을 가지고 낙동강에서 성당못, 이 성당못은 이 크기가 거의 배입니다. 낙동강 물을 가지고 성당못에 배를 띄우겠습니다. 배를 타고 낙동강에서 배 타고 성당못 오고 성당못에서 배를 타고 낙동강 가도록. 지금 여기 대명천 여기 지금 하천이 다 복개가 들어가 있지. 저거 열면 다 하천입니다. 저 앞산에서 내려오는 하천이 다 복개가 돼가 있는 상태라서 돈도 얼마 안 들어요. 그래서 관광벨트 만들어서 양질의 청년의 일자리를 쏟아내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여기 제가 다녀보니까 성당동의 먹자골목, 그 다음에 볼리동 먹자골목 등등등 그 복개천의 초창기는 좀 됐는데 지금은 뭐 장사가 거의 안 되잖아요. 그분들 장사도 하고 일자리도 만들어내고 그래서 볼거리, 먹을거리, 일거리를 만들어서 청년의 양질을 일자리를 쏟아내서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믿고 맡겨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특별히
우리 젊은 유튜브 분들이 많이 오셔서 감사드립니다. 바꿉시다. 우리 지금 옆에 사회 보시는 분이 진순정 우리 당의 서열 2위세요. 수석 최고위원인데 이번에 비례대표 1번 비례대표 1번입니다. 우리 공화당 비례대표 번호가 32번이거든요. 위에서 찾으려면 눈으로 한참 내려가야 돼. 밑에서 자꾸 올라가야 돼. 밑에서 자꾸 올라가면 한 대여섯 한번 올라가면 이게 딱 보여요. 비례대표 2번은 28살 된 박주호 군이라고 카이스트 학사 석사 지금 서울대학교에서 박사과정을 밟고 있는 28살 되는 분입니다. 비례대표 3번은 외국어대학교 나와서 지금 석사과정을 밟고 있죠. 44살 되신 분. 비례대표 4번 그렇게 우리는 8명의 후보를 냈는데 비례대표 100만 표를 얻어주십시오. 저 혼자 국회 가면 외롭잖아요. 우리 비례대표 같이 가서 변화의 중심을 만들면 되지 않겠습니까? 국회의원들이 가지고 있는 특권 내려놓으면 되지 않겠습니까? 우파에도 제가 국민의힘 들어가니까 국민의힘 들어가가지고 4선 국회의원으로서 뭐 주호영이 제 친구지만은 그냥 뭐 길게 사는 것보다 저는 굵게 살잖아요. 그래서 4선 국회의원 내가 제대로 할 테니까 32번 뭐 이거는 그 선거법이 안 됩니다. 32번 비례대표도 눈여겨주시고 아무튼 잘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왜냐 그러면요 여러분들이 자유파의 이제 우리 청년분들이 되게 많은데 누군가는 저는 사실은 김세희 대표가 제일 먼저 국회를 들어가기를 원했던 사람이에요. 솔직히 진짜로. 그런데 뭐 저렇게 중도 가다가 지금 다 망하게 생겼잖아. 선거가 가장 잘 이겼던 선거는 이회창 대표 때 보수를 다 껴안았을 선거 때가 가장 압승했어요. 그래서 이제는 그런 압승의 선거는 뭐 어렵게 됐지만은 총선 이후에 이제 오른쪽에 국민의힘이 가지지 못한 그러한 용기와 희생정신 또 국가에 대한 애국심을 갖고 있는 오른쪽의 많은 젊은이들이 하나로 뭉쳐서 국민의힘을 새롭게 바꾸는 그러한 역할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금방 떠나야 되는 이유가 우리 지역에 제일 어른이신 노인의 회장님이 지금 15분간 기다리고 계신다 해서 버떡 가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참석해 주신 김세희 대표님 가로세로에 또 오영국 대표님 우리 영원한 큰형님 우리 임덕기 건국회 회장님 또 많은 우리 달서병 대구시 시민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여기 대구 시민 여러분, 달서 구민 여러분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제가 솔직히 대구 사람은 아닙니다. 경남 사람인데요. 이 대구 사투리 한번 해볼까요? 마카다 정원진 찍어주세요. 맞습니다. 기호 8번. 네, 확실하게 일할 수 있는 정치, 말이 아니라 발로 뛰는 정치, 능력과 실력으로 여러분께 결과물로 보답하는 정치, 반드시 믿음과 신뢰의 정치, 책임 정치, 따뜻한 정치로 여러분께 보답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호 8번 여러분 주말에 다시 이곳으로 찾아오겠습니다. 여러분 뜨거운 응원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정우 씨도 당선 끝났습니까? 당선 끝났어요. 대구의 애국방송 지금 반갑습니다. 항상 건강하세요. 예. 경남 창원이에요. 이재입니다. 창원 이재. 기대하십시오. 안녕하셨습니까? 7년간 아스팔트에서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지키고 위대한 대구 정신을 살리고 자유와 정의라는 대구의 자존심을 끝까지 지킨 대구의 아들 조원진이 여러분 곁으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누구 있노? 저 조원진 당당하고 깨끗하게 일했습니다. 스스로 시퍼렇던 문재인 좌파 독재정부 비상식적인 이재명의 민주당 목숨 걸고 7년 6개월을 억울하게 거짓 촛불에 탄핵되신 박근혜 대통령의 석방운동 회복운동을 용기 있게 저 조원진이 당당하게 좌파들과 투쟁할 수 있도록 성원해주신 대구 시민 여러분께 안수국민 여러분께 깊이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대구 시민 여러분 그리고 안수국민 여러분 저 조원진 대구의 발전과 달세 발전을 위해 다시 현수막 18대, 19대, 20대 국회의원 스티커가 떨어져 있다고 제보가 들어서 속기 가야 돼요. 반드시 필요합니다. 권영진 후보는 대구시장 재직 당시 공직성적법 위반에 대해서 2심에서 당선 무효에 해당하는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은 이재명 경기도지사에 대해 칭송하며 선처를 호소하는 탄원서를 대법원에 냈습니다. 결국 이재명은 권영진 후보의 선처 탄원대로 무죄 판결을 받았고 지금의 비정상 중인 이재명의 민주당 사업을 만들었습니다. 권영진 후보는 여기에 대한 책임을 져야 심지어 권영진 후보는 대구시장을 하면서 과도한 아파트 누락으로 부동산 가격 추락을 초래했다는 비판을 받았습니다. 이거는 누가 운전합니까? 살이 무슨 몇 명 타야 되나? 전국에서 가장 많은 몇 명? 겹쳐서 태워도 돼. 아, 고개지가 타게 이거는 뭐 밖에 뭐 가만히 있어 보소. 안 던져야지. 야, 일어나서. 자, 뒤로 보내요. 자, 남자분은 돼, 남자분. 남자분은 내가서 남자분. 지금 다 가겠다. 엄마 진짜이네. 이거 오자를 이걸로 내. 아니, 그러면 안 된다. 그러니까 남자분은 또 남자분. 할배인데. 저는 이거, 저 할배가 힘이 없다. 저 타라해. 해결해 나가겠습니다. 굳이 정치권에서 제가 가장 먼저 제안했던 대구와 반대의 경제 산업을 이끄는 발픽 설정을 성공적으로 공고하여 대구에도 사람이 잘 살 수 있는 것으로 만들겠습니다. 저 조원진이 무려 12년 전에 2011년 9월 제안했던 KTX 대구 도심구간 45m 지하 사업도 가장 우선적으로 진행했습니다. 남자들 고개지가 뒤에 타라. 제가 제안 시장으로 인하여 위원장님 진짜 할 겁니까? 그럼 지금은 언제 앞에 가 있어? 이거 내 옆에 와야지. 키가 큰데 어찌하노? 아니, 우리. 이거 혼자 위원장님은 여기 타. 여기 가면 이거만 타야 돼. 그거는 내가 앞에 우리 둘이 같이 300만 원을 받고 3심에 대법원에 간 겁니다. 일반적으로 대법원에 가면은 특별한 이유가 없으면 그냥 그대로 300만 원 그냥 가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재명은 대통령도 국회의원도 아무것도 못하는 상태가 되는 겁니다. 지금 권순일 당시에 대법원 주임 판사 수사 들어갔죠. 도대체 권순일이하고 이재명이하고 무슨 관계냐?